자, 자분 탐산 검사 저번 시간에 하다가 수업됐죠? 자분 탐산 검사는 어떤 거냐면은 자, 철가루를 바닥에 쫙 뿌리고요. 이런 막대자 이런 자석 이거 N극 S극 있잖아요. N극 S극 자석을 놓으면 철가루를 뿌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초등학교 때 이거 해보셨죠? 이런 실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철가루를 뿌린 상태에서 자석을 놓으면 이렇게 배열이 일어나잖아요. 자기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철가루를 여기다가 뿌린 다음에요. 이렇게 생긴 장비가 있어요. 여기 누르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불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N극이 되고 얘가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만약에 결함이 있다. 결함이 없으면은 자분을 뿌렸을 때 자분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 안에 이런 결함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이 끊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배열이 평상시와 다르게 뭐 이렇게 된다든지 여기에 뭔가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저도 검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미묘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해봐도 제 눈에는 멀쩡해서 그런지 잘 안 보여요. 어쨌든 이렇게 자분이 위에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는 뭔가 결함이 있겠구나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재 안에 있는 또는 용접된 부위 안에 있는 모재 안에 있는 모재 안에 있는 결함까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자분 탐산 검사입니다. PT, MT는 특징이 장점이 용접 부위뿐만 아니라 용접 부위 아닌 다른 모재 쪽에 있는 것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접할 때도 특수한 재질의 튜브 같은 거. 튜브는 뭔가요? 파이프는 뭐고 튜브는 뭔가요? 파이프는 그냥 우리가 아는 게 파이프예요. 이런 거. 근데 이 파이프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때부터는 튜브라고 불러요. 보통 그렇습니다. 열교환기로 쓰인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하여튼 가장 쉬운 게 열교환기죠. 열교환기로 쓰이는 파이프다. 그럼 이게 튜브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고가이기 때문에 용접한 부위뿐만 아니라 이런 요 안에 모재 안에 혹시 이렇게 결함 있나 이런 거 확인도 해요. 그게 대부분 자분 탐산 검사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초음파 탐산 검사 UT라고 하죠. 초음파 탐산 검사는 어떤 거냐면요. 용접이 이제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용접을 했는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결함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초음파를 쏘는 거예요. 초음파를 쏘면 통과한다든지 그러겠죠. 예를 들어 통과해버려요. 근데 여기 만약에 문제가 여기 이렇게 결함이 있다면 초음파가 받아서 반사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반사되는 초음파를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해서 여기 결함이 있겠구나 알 수 있겠죠.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초음파 탐산 검사 하시는 네모난 이런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 이렇게 여기 초음파 탐산 검사 할 이 부위에다가요. 그 산부인과 가시면은 초음파 검사 하잖아요. 산부인과 가면은 초음파 하면은 애기 얼굴 다 보이죠? 그런 거 똑같아요. 여기다 젤 같은 걸 막 발라요. 하얀 투명한 젤을 바른 다음에 막 젤을 막 바르고 이렇게 생긴 기계가 있어요. 이거 똑같아요. 초음파 하는 기계 있잖아요. 손으로 잡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막 문대 보는 거야. 문대면은 이게 별 문제 없을 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뭐 기계마다 틀릴 테니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툭 튀는 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있을 때는 결함이 있을 때는 특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안에 있는 결함을 잡아내는 것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잡아내는 것을 초음파 탐산 검사 UT라 부릅니다. UT. UT가 울트라 소닉 테스트 같은데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울트라 소닉 테스트로 알고 있는데
울트라소닉 테스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탐상 검사는 투과법이 있고요, 공진법 있고 펄스 반사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펄스 반사법입니다.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요, 요게 잘 나와요. 1번 투과법, 2번 공진법, 3번 펄스 반사법.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초음파 탐상 검사법이 아닌 것은 1번 투과법, 2번 공진법, 3번 펄스 반사법, 4번 뭐 할까요? 뭐 하나 넣어볼까요? 뭐 링컨법. 이렇게 답이 뭔가요? 네, 4번 링컨법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초음파 탐상 검사, 투과법, 공진법, 펄스 반사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근데 시험에 가시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게 투과법이었던가?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써 있어서 그런데 좀 그럴싸한 비슷한 오답을 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반사법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반사법 본 것 같은데 투과법 안 봤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또 아니 뭐 유진법 이런 식으로 그럴싸한 비슷한 오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오냐면 공, 투, 펄 이렇게 외웁니다. 초음파 탐사법은 공진법, 투과법, 펄스 반사법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 뭐 투, 공, 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최대한 뭐 방법을 동원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공, 투, 펄, 투, 공, 펄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요. 초음파 탐상 검사법은 투과법, 공진법, 펄스 반사법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방사선 투과 검사 레디오 그래픽 테스트인데요. 방사선 투과 검사는 말 그대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용접을 하면요, 일단 제일 먼저 외관 검사를 한번 하거든요. 외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나 보고요. 그 다음에 침투 검사 보통 해요. PT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상 있는 거, 표면에 있는 거 다 잡아내요. 그 다음에 MT 하는 경우도 있고 MT 안 하고 그냥 바로 RT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UT는 RT로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RT 하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번 2번 이렇게 해서 납을 올려놔요.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납을 올려놔요. 엑스레이를 찍어요. 찍었는데 만약에 요 안에 이렇게 크랙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엑스레이 찍으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납은 숫자가 까맣게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얗게 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함이 나와요. 엑스레이 그 정형외과 같은데 팔 부러지면은 이렇게 팔 사진 찍어가지고 하얀 하얀 판, 라이트 판 앞에 딱 놓으면은 뼈 근간거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 보여요. 아, 그러면 어제 여기 1번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그 1번이라고 써놓은 데다가 매직으로 1번 이렇게 써놔요. 2번, 3번. 그래가지고 이 현상을 하신 다음에 결함 있으면 여기 종이에다 이렇게 대고요. 여기다 종이를 이렇게 대고요. 엑스레이 찍은 거를 하얀 불빛판 정형외과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다음날 사장님이 갖고 오겠죠? 사장님이 갖고 와서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함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종이를 여기다 갖다 대고요. 1번 자리에 1번 대고 2번 자리에 2번 대고 여기 그려진 데 있잖아요. 그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를 싹 파요. 싹 파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뚫릴 때까지 다 파야 돼요. 판 다음에 새로 용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방사선 투과 검사를 해요. 한 번 파고 두 번 팠는데 이거 못 찾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쫓겨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평소에 그런 결함이 나오는 행동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이 습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RT 찍었는데 불량 나오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파도 또 나오고 파도 또 나오고 계속 또 나오고. 왜 그래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용접은 혼자 될 수 없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좋은 선생님들 만나세요. 저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데 현종호 명령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고원진 사장님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줬던 이 두 분 특히나 감사합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 계신데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종호 명장님이야 뭐 다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두산중공업의 현종호 명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고 사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신 분들이에요. 이거 뭐 아니면 제가 언제 해봤겠어요. 그죠? 이분들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방사선 투하 검사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괴시험 볼까요? 파괴시험이라는 것은 파괴시험은 실제 용접한 부위를 파괴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인장시험부터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면비도 하고 용접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강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오려보는 거예요. 오려가지고 이 부분을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 봐요.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 당기는 건 인장이라고 그래요. 잡아 당기면 언젠가 부러지겠죠? 그래서 인장응력 시그마는 단면적 A분의 P입니다. P라는 힘을 잡을 때 단면적 A분의 힘이에요. 이거는 산업기사 이상 재력학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건데요. 이 정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렇게 하는 시험을 인장시험이라고 그래요. 인장시험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반대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압축시험이 되겠죠? 네, 이런 건 인장시험이에요. 인장시험은 이 부분을 다 오려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접부위가 파괴되겠죠? 파괴시험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구핌시험. 구핌시험은 여러분들이 기능사, 또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에서도 있군요. 보시면은 용접하실 때 이렇게 용접을 해서 제출했잖아요.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이렇게 제출하면은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받쳐놓고 여기서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될까? U자가 될까? 얘가 찢어져서 부러지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용접 환경이 완전히 부서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구침시험이라고 그래요. 이거 안 찢어 그대로 U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합격입니다. 이런 걸 구침시험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충격시험. 충격시험이라는 것은 용접한 부위를 오려내서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놓고 여기를 한번 턱 때려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찍 찢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시험을 충격시험이라 합니다. 피로시험은 뭐냐면요. 피로시험이라는 것은 여기가 용접한 거잖아요. 여기를 지속적인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계속 때려보는 거예요. 땡땡땡땡 계속 때려요. 그럼 언젠가 부러지겠죠? 언젠가 부러지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이런 힘을 준다 해서 부러지지 않지만 지속적인 하중을 계속 받다 보면 그게 부러져요. 그런 하중을 피로하중이라고 그러고요. 피로하중에 의해서 이게 부러지는 것을 피로파괴라 합니다. 피로파괴를 이용해서 파괴시험을 해보는 것을 피로시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해하셨을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도시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경도시험은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일단 경도시험이 경도가 뭔지 알아야겠죠. 경도라는 건 단단한 정도예요. 그러면 단단한 정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용접하시는데 그래서 판하고 판을 용접하는데요. 누군가 가다 뭘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 폭 파이면 어떻게 될까요? 놓치라고 폭 파이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판인데 여기 뭘 떨어뜨렸어요. 폭 파여버려요. 그럼 이걸 놓치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육성 용접해서 다시 갈아내야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경도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불인내 경도 실험은 동그란 물체 또 볼을 5mm 또 10mm 이런 볼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렇게 움푹 파이겠죠. 이 움푹 파이는 정도로 경도를 시험해 보는 것을 불인낼 경도 시험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 로크의 경도 시험이라는 것은
꼭지각이 120도인 원뿔형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꼭지가 120도인 원뿔형 60 캐리라는데요. 다이아몬드 압입자를 100에서 120kg F 하중을 가해서 꾹 눌러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폭 파이겠죠? 이 파인 만큼을 보고 경도를 알아내는 것을 로크웰 경도 실험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비커스 경도 실험은 꼭지가 136도인 다이아몬드 사각줄을 압입자로 표면을 압입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폭 파이겠죠? 파이는 걸 보고 경도를 알아내는 걸 비커스 경도 실험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쇼어 경도라는 건요, 특수한 줄을요, 이거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떨어뜨리면은 얘가 통 맞고 튀어 오를 거 아니에요. 튀어 오르는 높이 h를 재서 그걸로 튀어 높이를 재서 경도를 측정하는 것을 슈어 경도계랍니다. 외우는 방법 여러분도 외워보세요. 뭐 슈어 높이, 쇼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외운다든지 저는 비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비커스 다이아몬드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걸로 해서 용접 설계 및 시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합격하시면 꼭 주변에 있는 학원, 용접학원 가세요. 감사합니다.